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모의고사 3회 쓰기 51번부터 5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지문을 읽어보고 지문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10점이고 빈칸 하나당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1번에 출제되는 지문은 주로 안내문, 공고문,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입니다. 따라서 입니다. 51번 문제는 51번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되는 글은 안내문, 공고문 혹은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에는 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 읽을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결 어미에는 입니다, 씁니다와 같은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지문을 읽어보고 지문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10점이고 빈칸 하나당 각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출제되는 51번 문제로 출제되는 지문은 안내문, 공고문 혹은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입니다. 이런 글들은 독자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렇게 종결 어미에는 이와 같이 종결 어미에는 입니다, 씁니다, 비읍니다와 같은 격식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요로 끝나는 그런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격식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제목에서 단서를 찾아서 알맞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접속부사나 앞뒤 문장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알맞은 글을 찾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 김대한 교수님, 그리고 제목 다음 주 약속에 대하여.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이메일이라는 표시되어 있지만은 이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은 편지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낸 사람이 써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글 내용 중에서 보낸 사람이 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과 틴이입니다. 그래서 김대한 교수님에게 한국학과 틴이라는 학생이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학과에 유학을 와 있는 틴이라는 학생이 월요일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공항에 나가야 되니까 학교에는 못 가죠. 그래서 학교에 못 갑니다. 라는 글이 들어가야 못 갑니다 라는 글이 들어가야 알맞겠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과제는 화요일까지, 그리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가 있을 때는 물음표는 질문을 할 경우가 있고 질문이나 혹은 요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요청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과제는, 자,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학교에 못 가니까 과제를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교수님에게 과제는 화요일까지 내겠습니다. 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내도 됩니까? 제출해도 됩니까? 예. 제출해도 됩니까도 되죠. 제출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는 사람 김대한 교수님, 제목 다음 주 약속에 대하여. 자, 우리가 글을 다 읽어보고 나서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조금 본문의 내용과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선생님이라면은 제목을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질 않고 과제 제출 기한을 이제 연기하는 과제 제출 기한을 연기하는 요청이 되겠죠.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이 과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드립니다와 같은 제목으로 하면은 이 본문 내용과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약속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조금 본문의 내용과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제목이 본문의 내용과는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목이 본문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본문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알맞은 말을 찾아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과 티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과제는 화요일까지 내도 됩니까? 그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쓰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알맞은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정답이 되지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을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더 겸손의 의미가 있는, 좀 더 겸손의 의미가 있고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써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갑니다. 예, 학교에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붙여 썼지만은 다 띄어서 써야 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제는 화요일까지 내도 됩니까? 라고 하는 표현, 제출해도 됩니까? 라는 표현은 내도 되겠습니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교수님에게 좀 더 겸손의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학교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의미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화요일까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하죠. 과제는 화요일까지 내도 될까요? 예, 여기는 될까요라고 이렇게 비격식체로 쓰면은 안 되죠. 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내도 되겠습니까? 내도 됩니까? 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격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격식체로 사용하면은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자, 5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어보고 지문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이고 그리고 빈칸 하나당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2번 문제에 출제되는 지시문은 51번 문제와 달리 설명문 혹은 논설문이 설명문 혹은 논설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문, 논설문에는 설명문, 논설문이기 때문에 52번 문제는 종결어미에 이렇게 이다, 다와 같은 명사에는 이다, 그리고 형용사에는 다, 그리고 동사에는 는다, 니은다와 같은 문어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52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52번 문제의 지문에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을 해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 좋을지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고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글이 짧고 그리고 짧은 데다가 빈칸까지 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생각을 쉽게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어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어를 먼저 찾고 그 핵심어를 통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핵심어는 첫 번째 문장의 명사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명사에 핵심어가 있고 그 핵심어를 통해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현대 주택에 비해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한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가 이 한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어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문장에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옥의 장점에 대해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중심 생각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한옥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을 이 지문은 한옥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온돌 구조이다. 예, 두 번째 문장은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즉 한옥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온돌 구조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 온돌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돌은 방의 기역 아래의 따뜻한 공기와 위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온돌의 역할, 즉 온돌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돌의 한옥의 장점인 온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온돌의 구조를 기본적인 온돌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돌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바닥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방바닥이라고 합니다. 방바닥을 이렇게 데워서 이걸 바닥을 따뜻하게 하죠. 방바닥을 데워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다시 데워지면 순환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돌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온돌은 방의 바닥을 데워서 아래에 따뜻한 공기와 위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방의 바닥을 데워서라는 글이 들어가야 알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또한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니은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흙이나 나무는 뭐죠? 흙이나 나무는 집을 짓는 재료죠. 흙이나 나무는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또한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시면 라고 하시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라는 표현을 좀 더 알맞은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좀 더 풍부한 표현이 되겠죠. 그냥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료로 집을 짓기 때문에 보다는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는 표현이 좀 더 풍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재료는 그냥 일반 재료가 아니라 어떤 재료죠? 자연적인 재료죠. 그래서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시면 아주 풍부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적당한 표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현대주택에 비해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한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온돌 구조이다. 온돌은 방의 바닥을 데워서 아래에 따뜻한 공기와 위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 이와 같이 하시면 가장 알맞은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바닥을 데워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닥을 기억에는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바닥을 데워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같은 의미예요. 아래에 따뜻한 공기와 위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흙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자연의 재료를 써서 집을 짓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 써서 혹은 사용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자연적인 혹은 자연의 재료, 다 같은 의미니까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다 5점 이상을 받을 수 5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5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는 지문이 없죠.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1번이나 52번 문제와 달리 53번 문제는 지문이 없습니다. 지문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해야 되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숫자와 그래프로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제목으로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목과 그래프 숫자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이해는 쉽지만 설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방법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은 53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3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형식적인 부분은 여기 문제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충분히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빠뜨리지 말고 모두
숫자와 그래프를 빠뜨리지 말고 모두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의 의미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순위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지가 않죠. 순위가 높은 게 있고 순위가 낮은 게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특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되 중요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순위 표현 그리고 순위 표현과 정도 표현 그리고 증감 표현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잘 사용해서 서로 호응이 되도록 문장 내에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되도록 그리고 문장 성분 간에 어울리도록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이런 표현이 서로 호응이 되도록 잘 어울리도록 쓰시면 설명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5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한 자료이다. 내용을 200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은 마찬가지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한 조사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죠.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여기서 남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1위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능력과 소질 개발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1위는 뭐고 2위는 뭐고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서로 1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위와 4위는 뭐 별로 특징적인 부분이 없죠. 여기 남자와 여자가 3위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200자 정도의 글자 수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게 되면은 좀 혼란이 됩니다. 만약에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 제목과 문제에 있는 글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두 번째 문장은 자, 남자의 1위와 여자의 1위를 가지고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남자의 2위와 여자의 2위를 가지고 세 번째 문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이 남아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네 번째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을
구성하시면 200자 정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끊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서 설명할 경우에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에 따르면이라고 시작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처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남자는 44.4%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여자의 경우는 1위가 42%죠.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남자의 경우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1위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라고 끝을 내도 되지만, 1위를 차지하여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라고 하시면 좀 더 충분한 그리고 풍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혹은 나타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훌륭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 문장은 좀 짧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두 번째 문장처럼 세 번째 문장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특징적인 부분이 두 번째 문장에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 특징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 뒤를 이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그들을 이어 남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라는 대답이 2위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응답이 2위를 차지하였다. 3위를 차지하였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굳이 있는 숫자를 다 부르지 않아도 숫자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뒤를 이어 남자의 경우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가 2위를 차지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3위와 4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그냥 합쳐서 한꺼번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마지막으로 혹은 그 다음으로 학력 차별 분위기라고 응답한 대답이 학력 차별 분위기라는 응답이 3위를 차지하였고 인격 교양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이 4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첫 번째 1위와 남녀 간의 1위에서 차이가 보이는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다른 부분보다도 두 번째 문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44.4%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여자는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2%로 1위를 차지하여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 부분이 가장 이 그래프에서 특징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는 능력과 소질 개발이 2위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오타입니다. 갖기 위해서가 2위에 올랐다. 그들을 이어 남녀 모두 학력 차별 분위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3위에 올랐고 인격과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4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쓰시면 53번 문제 30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래프와 숫자를 나열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래프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래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1번부터 5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